너는 가난한 아시아에서 왔잖아. 너네 나라로 다시 꺼져. 김치 냄새 난다. 라는 말들은 따돌림 당하던 그에게 매일같이 들려오던 말들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꿈이 있었는데요. 그 꿈 하나만을 생각하고 달려가던 그에게 트럼프도 탐낼 만한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에서 전 세계 각국의 사회 문화, 변혁 이야기를 취재하는 기자 데이비드 스미스입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여행을 다니며 어려운 도전을 극복한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았어요. 오늘은 제가 인상 깊게 만난 한 젊은 남성, 제이든 한의 이야기 시작 부분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해요. 그는 미국의 한 대도시에서 자란 한국계 이민자예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의 모습은 슬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강인함을 지니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는 자신의 배경 때문에 여러 번 놀림을 당하고 오해받은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어릴 적 그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부모님께서 항상 이야기해 주신 풍부한 한국 전통의 영향을 받은 결과였어요. 하지만 그런 차이점 때문에 오히려 칭찬받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저는 그가 다른 아이들이 너는 가난한 아시아에서 왔잖아라든지 김치 냄새라도 나니 와 같이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를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납니다. 비록 그런 말들이 마음에 깊이 상처를 주었지만 그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작은 식당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의 부모님은 전통과 약간의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맛있는 한식을 제공하며 식당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부모님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와 나누고 싶어 하시는 꿈을 갖고 계셨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 꿈을 이해하거나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음식들을 이상하고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해 그와 가족분들께는 참으로 힘든 시기였어요. 제가 그를 볼 때마다 느낀 점은 그는 자신의 유산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그는 작은 식당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매콤한 김치 냄새와 지글지글 끓는 팬 소리가 한국의 추억을 불러일으킨다고 눈을 반짝이며 설명했어요. 세상이 때때로 불친절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자긍심과 문화에 대한 존중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한 아이가 이렇게 많은 잠재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가혹한 말과 태도에 짓눌려야만 하는지 종종 생각했어요. 그는 학교에서 고립감을 느꼈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교실에서는 다른 아이들이 웃고 장난칠 때 마치 자신만 무대 위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어요. 배경에 대해 한 번의 시선이나 속삭임조차도 마치 맞서 싸워야 할 도전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저는 그가 보여준 무언의 결의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그런 상처 주는 말들이 자신을 정의하게 두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을 품고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어느 날이 있었어요. 저는 밝고 쌀쌀한 오후에 그의 동네를 방문했는데 그와 몇몇 아이들이 작은 공원 근처에서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중에 몇몇 아이들이 못된 말로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의 얼굴에 슬픔이 스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자 그는 잠시 멈추고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라고 조용히 물었어요. 그 순간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저는 그와 함께 키 큰 나무 아래 낡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그런 놀림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고 다르게 느끼게 했다고 털어놓았어요. 때때로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곧 천천히 미소 지으며 하지만 제 마음은 한국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저는 모두에게 한국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 한마디는 마치 불씨와도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그가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 소년이 아니라
꿈을 품은 젊은 청년임을 깨달았어요. 주위 세상이 그를 눌러놓으려 해도 그는 자신의 문화가 역사와 예술,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강한 힘으로 바꾸려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가 말한 한마디 한마디는 인간 정신의 불굴의 힘을 담은 최고의 이야기들을 연상시켜 주었어요. 저는 그가 겪은 고난들이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임을 느꼈어요. 그 디딤돌들은 집에서 만든 식사의 소박한 맛부터 전통, 한국 미술의 우아한 선까지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한 감사함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것은 그에게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어려움과 거부감으로 가득 찬 시작에서부터 결국 한국과 그 문화에 대한 사랑이 전 세계에 빛나게 될 미래로 나아가는 여정이었어요. 그날 그와 함께 앉아 있으며 저는 그가 정말 특별한 사람임을,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임을 확신했어요. 저는 그의 눈에서 처음 희망의 불꽃을 본 날이 기억에 남아요. 공원에서 대화를 나눈 후 저는 그의 또 다른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은 호기심 많고 창의적이며 꿈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어요. 마치 그동안 겪은 어려움들이 점점 더 큰 열정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혼자 조용한 오후의 생각에 잠겨 그림을, 그리고 종이 조각에 아이디어를 끄적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느 화창한 날 오후, 저는 다시 그를 찾아갔어요. 작은 방 창가에 앉아 연필을 쥐고 스케치북을 무릎에 둔 그를 발견했어요. 연필이 종이를 빠르게 가로지르며 저는 눈앞에서 특별한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어우러진 건물을 설계하고 있었는데 단순한 그림이었지만 약속이 가득 담긴 느낌이었어요. 그림 한 켠 한 켠마다 그의 마음과 한국 유산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오늘은 뭘 그리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그는 환한 미소로 올려다보며 모두가 함께 모여 집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 문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이요.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는 부모님과 작은 식당의 벽에서 디자인과 예술에 대해 어떻게 배웠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식당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곳이 아니라 따뜻한 색감과 맛있는 향기, 그리고 한국 전통의 이야기가 가득한 생동감 넘치는 공간이었어요. 그는 모든 건물마다 이야기가 있다고 믿었고 자신의 그림을 통해 그 이야기를 전하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제 디자인을 볼 때 사람들이 같은 따뜻함과 자부심을 느꼈으면 해요. 라고 결연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가 자신의 미래를 얼마나 명확하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감탄했어요. 수많은 상처 주는 말과 어려운 순간들을 겪었지만 그 경험들을 창의적인 꿈의 원동력으로 삼았다는 것을요. 그의 눈에는 현대 디자인과 한국의 풍부한 역사를 조화시키겠다는 아이디어가 반짝였어요. 자연 소재인 나무와 돌을 사용하고 전통 한국의 무늬와 색상을 포함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에 그 건물이 상상되었어요.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공존하는 두 세계를 잇는 다리와 같은 장소 말이에요. 방문할 때마다 그는 새로운 그림과 아이디어를 보여주었어요. 그는 이 부분은 햇살이 바닥에서 춤추듯이 비칠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우리 한국의 자연미를 닮은 식물들이 있는 정원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그의 비전에 매료되어 귀 기울였어요.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희망과 창의성으로 가득 찼어요. 단순히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유산에 대한 사랑과 디자인 능력을 통해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대화 중 한 번은 그는 가끔 너무 외롭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을 때면 눈을 감고 모든 아이들이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한다고 털어놓았어요. 다른 문화가 부담이 아니라 보물이라는 걸 모두가 이해하는 날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 대화는 저의 마음을 깊게 울렸어요. 그날이 끝날 무렵 저는 그의 꿈이 단순한 한순간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여정의 시작임을 확신했어요. 그의 결심이 언젠가는 아름다운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다리를 놓게 할 것이라는 생각에 영감을 받고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의 이야기를 매 순간 함께 전해드리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열린 지역 디자인 대회에 초대받았었어요. 그 대회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고 학교 강당에는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가 강당에 들어섰을 때 설렘과 긴장감이 가득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모두가 누가 우승할지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고 최신 트렌드와 화려한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 반짝이는 불꽃과 그림 속 열정을 보았기에 오늘이 그에게 전환점이 될 것임을 확신했어요. 그는 강당 뒤쪽에서 조용히 앉아 노트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가 긴장되면서도 결연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어우러진 디자인 아이디어를 선택했어요. 그의 그림은 현대의 친환경 요소와 전통 한국 디자인이 결합된 커뮤니티 공간을 표현한 것이었어요. 스케치 한 장 한 장마다 그의 마음과 열정이 담겨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는 그 디자인을 단순히 건물의 설계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과 한국의 풍부한 역사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비전으로 표현했어요. 그의 발표할 시간이 되자 약간 머뭇거리다가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저는 앞쪽 자리에 앉아 그를 바라보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발표를 시작할 때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어요. 바닥 위에서 빛이 춤추고 자연이 모든 구석구석을 채우는 그런 공간을 상상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서 이 건물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추억과 꿈이 머무는 집,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통이 현대 디자인과 만나 살아나는 그런 곳이 될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 말은 차분하면서도 진심이 담겨 있었고 곧 청중들도 관심 있게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발표 중 그는 간단한 그림을 사용하여 디자인의 각 부분을 설명해 주었어요. 스케치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여기가 정원이 될 곳이에요. 정원에는 우리 한국의 자연미를 떠올리게 하는 꽃과 나무들이 심어질 거예요. 모두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거예요. 라고 설명했어요. 이어서 전통 한국 예술과 역사를 기리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방에 대해 말했는데 그 열정이 너무 분명해서 청중 속 회의적인 얼굴들조차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이 진정한 용기와 창의력의 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발표 도중 몇 차례 그는 잠시 멈추고 생각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눈길을 강당 전체에 두고 깊게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통적인 아이디어가 오늘날 세상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하지만 저는 우리 과거가 더 밝은 미래로 인도해 줄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에게는 나눌 것이 너무 많고 이 공간이 그 약속의 상징이 되었으면 해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가 겪은 경험과 꿈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저는 그가 말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마치 그의 한마디 한마디로 어린 시절의 고난과 새로운 미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그가 조용히 그림을 그리며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유산을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공간을 상상하며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 그의 아이디어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계획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희망과 이해를 쌓아가는 일이 될 것임을 확신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강당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긴장감과 기대감이 감돌더니 마치 주문이 풀리듯 갑자기 박수 갈채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많은 얼굴들이 진심 어린 감탄으로 밝아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고
저도 눈시울이 붉어짐을 느꼈어요. 그는 무대에 서서 자신의 비전이 강하고 희망에 차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날 대회는 그에게 상을 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전통 한국 문화와 현대적 아이디어가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해 주었어요. 저는 강당을 나서며 희망과 영감을 가득 느꼈어요. 그의 용기와 창의력은 제 마음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의 문화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게 했어요. 그때 저는 그의 아이디어가 전해질 때마다 빛과 화합의 다리가 이어질 것임을 확신했어요. 대회가 끝난 후 저는 그가 또 한 번 용감한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는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일하시는 잘 알려진 디자인 회사가 있는 대도시로 이사했어요. 그를 회사 건물에서 처음 본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작고 조용해 보였지만 그의 결심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가 그 디자인 회사에서 인턴십을 시작할 때 사무실은 재능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높은 유리창으로 햇빛이 듬뿍 들어오고 청사진과 모델들로 가득한 긴 테이블이 인상적이었어요. 그곳은 아이디어가 실제 프로젝트로 탄생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가 겪는 어려움도 보았어요. 몇몇 동료들은 그의 배경 때문에 그의 아이디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한국인들은 딱 그 정도야라는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이런 말들이 그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쌀쌀한 아침, 저는 회사를 다시 방문했어요. 그날 저는 그가 책상에 앉아 집중하며 조용히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책상 위에는 그가 그린 그림과 디자인들이 펼쳐져 있었고, 각 스케치에는 현대적인 아이디어와 전통 한국 미술의 터치가 섬세하게 어우러진 선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그림이 그의 마음 한 조각을 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작업에 대해 물어보자 그는 미소 지으며 저는 제 문화가 강점이라고 믿어요. 우리 전통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팀 회의 중에도 몇몇 동료들은 여전히 그의 제안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주 말을 끊거나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일축하기도 했어요. 젊은 디자이너로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그에게는 참 힘든 환경이었어요. 어느 회의에서 그가 지속 가능한 건축 디자인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표할 때 자연광과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는 디자인을 설명하며 한국적인 무늬에서 영감을 받은 세부 사항들을 덧붙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몇몇 분들이 흥미롭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나 한 선배 동료가 이건 너무 달라라고 중얼거리자 마치 그의 배경 때문에 그의 아이디어가 특별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 약간의 실망이 스쳤지만 곧 생각을 가다듬고 더 큰 열정으로 발표를 이어갔어요. 나중에 저는 회사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조용한 점심시간을 함께 보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는 가끔은 옛것과 새것을 섞어보는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사람이 저 혼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아이디어는 제 마음과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힘이 있었고 저는 깊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자신에 대한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무실 분위기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점차 동료들이 그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그림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심지어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한 디자이너가 다가와 저 구역에서 자연광을 활용한다는 아이디어가 정말 멋지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자 그는 부모님 작은 식당에 아침마다 햇빛이 따스하게 가득 채워지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 단순한 이야기가 그의 작업에 생명력과 진정성을 더해 주었어요.
저는 그가 자신감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어요. 그의 디자인은 창의력뿐만 아니라 한국 뿌리에 대한 독특한 존경심을 담고 있어 두드러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팀에서 수차례 수정 끝에 드디어 채택된 디자인 계획을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했어요. 그는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시며 겸손한 미소로 이건 저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예요. 우리의 차이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대도시에서의 근무는 그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그는 모든 어려움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바꾸었어요. 그의 노력과 긍정적인 태도는 주위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씩 바꾸어 나갔어요. 저녁마다 그는 부드러운 책상 램프, 불빛 아래에서 새로운 전통과 현대 디자인의 조화를 꿈꾸며 스케치를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매일매일 그 스케치는 더욱 대담해지고 아이디어는 더 세밀해졌어요. 마치 작은 씨앗이 자라나 든든한 나무가 되어 뿌리 깊은 유산을 바탕으로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어나가는 모습 같았어요. 그 북적거리는 사무실, 소음과 도전 속에서도 그는 진정한 재능과 자신의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어떤 장벽도 허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의 작업은 모든 목소리가 소중하며 의심 속에서도 결단과 마음이 성공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저는 매일 회사를 나설 때마다 그의 성장을 지켜보며 영감을 받고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는 그가 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그날이 기억에 남아요. 그가 디자인 회사에서 자신의 재능을 입증한 후 국제 건축 대회에 도전하기로 했어요. 이 대회는 전 세계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쟁하는 자리였어요. 그날 현장의 에너지와 설렘이 느껴졌고 그는 이 큰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대회 당일 아침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가득한 넓고 밝은 홀에는 다채로운 배너와 분주한 진행자들, 그리고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한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그가 도착했을 때 약간 긴장한 듯 보였지만 동시에 단호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그림과 모델들을 소중한 보물처럼 조심스럽게 들고 왔어요. 제 눈에는 그의 머릿속이 전통, 한국 문화와 현대의 친환경 디자인을 결합한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였어요. 대회가 시작되자 저는 그를 가까이서 지켜보기 위해 앞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하나씩 자신의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하나하나 재미있었지만 저는 그의 차례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마침내 그의 이름이 불리자 그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약간 손이 떨리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 눈동자에는 희망이 반짝였어요. 그는 에코마이너스 컬처럴 센터 오브 하모니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의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을 넘어서 자연과 예술이 만나는 한국 전통을 기리면서도 현대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특별한 공간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빛이 모든 구석에 닿고 자연이 우리 예술과 어우러지는 건물을 상상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서 영감을 받은 계기로 부모님, 식당에서 느낀 따스한 향기와 생동감 넘치는 소리가 가족과 문화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그는 그림의 여러 부분을 가리키며 한 구역에는 한국의 자연미를 떠올리게 하는 꽃과 나무가 있는 평화로운 정원이 자리할 것이고 다른 부분에는 자연광을 가득 들여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줄 큰 창문이 설치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또 한 곳에는 한국의 예술과 역사를 전시하는 특별한 방이 있어 방문객들이 한국의 이야기와 전통을 배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가 말할 때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으시며 그 아이디어에 공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간단한 언어와 분명한 열정 덕분에 모두가 그의 생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둘러볼 때 마치 그의 마음이 청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전달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신감 있는 어조로 저는
우리 역사와 문화가 낡거나 구식이 아니라 밝은 미래로 인도해줄 지혜와 아름다움이 가득하다고 믿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단순히 건축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경에 대한 자부심과 강인함을 보여주는 메시지였어요. 잠깐 동안 홀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가 마치 스위치가 켜진 듯 갑자기 큰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 청중들이 일어나서 그에게 환호하는 모습을 보며 감격에 겨워 눈시울이 붉어짐을 느꼈어요. 그때의 승리는 단지 그의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오랫동안 오해받거나 과소평가되어 온 모든 분들을 위한 승리임을 느꼈어요. 그의 이번 성공은 전통과 현대의 아이디어가 어우러지면 진정으로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대회가 끝난 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모두가 그의 발표에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그의 디자인은 신선하고 영감을 주며 희망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의 작업이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음을 저는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의 프로젝트는 단순히 상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함께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그날은 그의 여정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에 함께할 수 있어 큰 자부심과 영감을 받았고 그의 국제적인 승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정을 가진 사람은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무대에 선 그의 모습은 이제 그의 꿈이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임을 보여주었어요. 바로 출신이 어디든 간에 자신의 역사와 문화가 강력한 힘과 창의성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였어요. 그 순간 저는 그의 앞으로의 여정이 더 많은 성공과 함께 희망과 화합을 가져다 줄 것임을 확신했어요. 해외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둔 후 저는 그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항상 깊이 사랑해온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어요. 그날 그가 제게 계획을 말해준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조용한 카페에 함께 앉아있던 그때 그는 약간 긴장한 듯 하면서도 설레는 표정으로 저는 우리나라에 보답하고 싶어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 간결한 말 속에 희망이 가득 담겨 있음을 느꼈고 저는 그가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시작할 것임을 확신했어요. 그는 먼저 한국의 여러 작은 도시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함께 긴 기차를 타고 도시를 벗어나 시골의 평화롭고 푸른 풍경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며 여행을 했어요. 그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전통 한국의 멋과 현대의 친환경 아이디어가 어우러진 커뮤니티 센터, 박물관, 문화 공간들을 상상한다고 했어요. 말할 때마다 눈이 반짝였고 그의 모든 마음을 담아 자신의 작업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임을 믿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에서 그는 지역의 건축가, 예술가,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 작은 읍회관에서 아이디어를 발표한 날이 기억에 남아요. 큰 종이에 간단한 그림 한 장으로 전통적인 목재 기둥, 둥근 지붕, 정교한 무늬와 같은 한국적 요소들이 자연광과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정적이 흘렀지만 곧 회관 안의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가 오랜 고난의 시간을 희망으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는 또한 옛 동네와 역사적 장소들을 방문하며 그곳에 사는 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전통 가옥들이 즐비한 모습을 보고 어르신들께서 옛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한 번은 우리의 역사는 소중한 보물이에요. 그 보물을 살아있게 하고 세상과 나눠야 해요. 라고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 말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고
현대화 속에서 잊힌 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는 그분들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저는 그와 함께 한국에서 첫 번째 주요 프로젝트 현장을 다녀왔어요. 작은 도시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문화센터였는데 그 건물은 전통과 현대가 다리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어요. 벽면에는 전통 한국 무늬가 들어가 있었고 큰 창문으로는 자연광이 듬뿍 들어오며 지붕은 친환경 자재로 만들어졌어요. 현장을 돌아보며 그는 이 공간은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 될 거예요. 라며 현지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정원 구역을 가리키시며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서 아이들은 우리 예술과 역사를 배울 수 있고 어른들은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말에 열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모든 디자인 요소 하나하나가 꼼꼼하게 생각되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는 곧 희망과 변화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지역 신문에서도 이를 다루었고 이웃 도시의 사람들도 새 건물을 보기 위해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한 오후에는 한 무리의 연세 있는 주민들이 모여 옛 한국 전통에 관한 기억을 나누셨어요. 축제, 민요, 젊은 시절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시던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귀 기울여 들으며 메모도 하고 질문도 했어요. 그는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 이야기들 중 몇 가지는 문화센터 디자인에 녹여냈어요. 고향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이번 여정이 단순히 건축물을 짓는 것 이상의 의미임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공동체를 이루고 희망을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매 프로젝트마다 그의 결심이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의 성공은 상이나 상금이 아니라 그가 만나는 사람들의 미소와 감사함으로 측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긍정적인 태도로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며 한국에 대한 깊은 사랑이 디자인의 모든 요소에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그해 말 문화센터가 완성되었어요. 개관 당일 도시는 축하 분위기로 가득 찼고 가족, 친구, 이웃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저는 그들 사이에서 그가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모든 문화는 서로를 고무하고 하나로 만들 힘이 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 순간 그의 귀향은 단순한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승리임을 깨달았어요. 그의 여정은 저에게 아무리 멀리 여행을 하더라도 우리의 뿌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과 재건의 에너지, 그리고 세상에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